오늘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되겠고요. 말 뜻을 보면 피는 피해, 동은 동작.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피동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표현. 이게 피동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다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거고, 사동 표현은 사는 시키다, 동은 동작. 그래서 사동 표현이라고 하면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시키는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합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리할 때 제대로 해주면은 되겠다. 자, 그리고 능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능은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고, 동은 동작. 그래서 능동 표현이라고 하면 주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동 표현은 뭐냐? 아까 방금 얘기했죠? 동작을 당하는 표현. 주어가 동작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능동 표현을 먼저 보면 주어가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 어떤 동작을 하는 것, 이게 능동 표현, 능동문이 되겠다. 그쵸? 방금 얘기했습니다.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 자, 피동 표현은 뭐냐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게 피동 표현입니다. 구분해 주면 되겠다. 그치?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구분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피동 표현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능동사 어간에, 자, 어간이란 말이 나왔네. 자, 어간은 뭐였니?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었고요. 피동 접사, 자, 접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요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단어를 크게 나누면 단위로, 복합어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단위로는 어근이 한 개 있는 거고,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합성어가 어근에 어근을 붙인 경우, 즉 뜻이 두 개 이상 있는 것, 이게 합성어가 되는 거고, 파생어가 접사를 붙이죠. 그래서 앞에 붙이는 것을 접두사, 어근 앞에 붙여, 그 다음에 뒤에 붙이는 것을 전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형태야. 그래서 요거는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말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동 표현으로 만들 때 보니까 피동 접사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니? 즉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어라는 얘기네. 파생된 말이란 얘기입니다. 즉 어간에 피동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희리기 얘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동 접사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도 말한다. 피동 파생 접사. 자, 파생어의 조건이 뭐였나요? 뜻을 첨가하거나, 접사가 붙어서 뜻을 첨가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거야. 그쵸? 뜻을 붙여놨어. 예,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한다라는 뜻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파생 접사라고 부릅니다. 자, 또는 아어지다 또는 개, 되다 등을 붙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이히리기를 붙이면 파생접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어지다 개되다는 얘는 갑자기 까먹었네.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왜 바꿀까? 파생적 피동. 통사는 뭐냐면 문장이라는 뜻이야.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아오지다나 개되다 이렇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히리기를 붙이면 파생적 피동, 아오지다 개되다를 붙이면 통사적 피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는 명사에 되다를 붙여도 피동 표현이 됩니다. 예문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면 아주 유명한 예문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다. 자, 누가 잡았어요? 경찰이 잡았죠? 이건 경찰이 이런 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능동문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피동 형태로 바꾸면 자, 주어가 당하는 형태로 써야 되니까 누가 당했습니까? 도둑이 당했다. 그치? 이게 주어가 되는 게고 그다음에 도둑이 경찰에게 즉 주어 경찰이 피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되죠. 그 다음에 잡다에 히를 붙여서 피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파생적 피동이 됐다. 그치? 이게 피동문이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풀다라는 동사는 이히리기 연결이 안 돼요. 이히리기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지다를 연결한다. 그래서 통사적 피동이 되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풀다, 풀어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회장으로 선출되다. 명사 다음에 되다를 붙여서 피동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 이게 피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어간에 이히리기 붙여서 만들거나 이히리기가 연결 안 되는 애들은 아어지다, 게되다를 붙여서 만들거나 또는 명사에 되다를 붙여서 피동 형태로 만든다. 자, 예문을 볼까요? 뭐가 있나? 네. 귀동문 만들기. 바람이 문을 닫았다. 누가 닫았습니까? 바람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 피동문으로 만들면 당한 것은 문이기 때문에 문이 바람에 닫히다, 닫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분석하면 기본 형태는 닫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피동접사 히가 왔고요.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어시 왔습니다. 여기에 어말음이 다가 왔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 닫히었다. 그래서 히, 어시, 혓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들 이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방을 바닥에 놓다. 가방이 바닥에 놓다, 놓이다. 그죠? 주어가 당하는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피동문이 되겠네. 질문 없니? 이해되죠?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해가 그냥 쏙쏙 되는 거야 그냥. 원래 쌤은 나는 이제 고등 전문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 잘 듣는 학생들 키우려고 중등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있죠? 자, 주동 표현은 주어가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능동하고 같아요. 능동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왜 말을 두 개를 만들었냐면 짝을 맞추려고 그래. 능동, 비동, 주동, 사동 이렇게 짝을 맞추려고 용어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능동 표현, 주동 표현 같아요. 주어가 한다. 사동은 자 시키다였죠, 그치? 불일사자 시키다. 동 움직임.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표현 이게 사동이었습니다. 자 보면
동작이나 행위를 주어가 직접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합니다.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을 시킵니다. 이게 사동 표현이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주동사나 일부 형용사 어간의 사동 접사 역시 파생시킨다는 얘기지, 그치?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이면 사동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죠. 파생적 사동. 이히리기 우구추 연결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앞에서 피동형 이히리기 있었잖아요, 그치? 똑같아.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뜻으로 구분하는 거야, 뜻. 의미로 구분을 하는 거다. 피동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고, 사동은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뜻으로. 자, 그 다음에 역시 이히리기 우구추 연결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들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이히리기 우구추 연결이 안 돼. 이럴 때는 게 하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게 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명사에 시키다를 붙여서 사동 표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동이 뭐라고요?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시키는 표현이었어. 예문을 봅시다. 아이가 옷을 입는다. 자, 옷을 누가 입었어요? 아이가 입었어. 이건 지가 한 거야? 얘는 주동이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시키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자, 옷을 누가 입었어? 아이가 입었죠? 이거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다. 시킨 표현이기 때문에 사동문이 되는 겁니다. 이때 he 썼죠, 그치? 접사 he를 붙여서 사동 표현으로 썼습니다. 질문.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를 웃게 한다. 자, 누가 웃어요? 아이가 웃죠? 주어는 엄마지, 그치? 시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치? 웃다에 게 하다를 연결해서 사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통사적 사동이라고 한다. 통사는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고 게 하다 통사적 사동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동생과 나를 화해시키다. 자, 명사 있고 시키다 연결하면 사동문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하고 겁나 싸웠나 보네. 그치? 동생 있는 사람. 하늘이 동생하고 싸워? 네. 뭘로 싸워? 동생 몇 살이야? 연년생이에요. 아, 같아? 아, 연령이 아니구나. 한 살 차이야? 네. 많이 싸울 때네. 그러면 한 살 차이면은 동생 6학년 되는 거네? 네.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말 겁나 안 들을 때다, 그치? 맞아요. 예. 너라고 부르지? 그치? 동생이 누나한테 누나라고 안 하고 너라고 부를 거야. 근데 또 누구 있어요? 채원이도 동생 있어? 몇 살인데 동생이? 자, 그래서 명사 뒤에 시키다가 오면 사동문이 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지요? 예문을 볼까요? 사동 표현 어디 갔냐? 이거밖에 없었네? 사동 표현 어디 갔냐? 자, 사동사로 만드는 사동 표현 녹다 여기다가 이를 붙여서 녹이다가 되죠. 열기가 얼음을 녹인다. 자, 뭐가 녹아? 얼음이 녹습니다. 그치? 이때 주어는 열기죠. 이게 사동 표현이죠. 시키는 행위입니다. 앉다, 앉히다. 엄마가 아기를 앉히다. 누가 앉았습니까? 아기가 앉았습니다. 시킨 사람은 엄마. 울다, 울리다. 누나가 동생을 울린다. 자, 운 사람은 누구? 동생. 주어는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시켰죠? 이것도 사동 표현입니다. 낮다, 낮추다. 의자의 높이를 낮췄다.
자, 뭐가 낮아졌어요? 의자의 높이. 이때는 주어가 좀 생략되어 있죠. 그치? 의자 스스로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낮췄다라는 의미가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낮다는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여기에 추를 연결해서 얘가 동사가 된 겁니다. 즉 사동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습니다. 접사의 기능은 품사를 바꾸거나 또는 의미를 첨가해 줍니다. 이때 추, 낮다, 낮추다. 이때 추가 동사를, 그러니까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줬죠. 품사를 바꾸고 의미도 추가를 해줬어요. 어떤 의미? 동작을 시키는 의미도 넣어줬습니다. 질문. 마음이 착하면 글씨가 보여. 내가 못 쓴 게 아니야. 마음이 착하면 글씨가 보여요. 예. 알겠죠? 예. 질문하시오. 괜찮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동 표현이 중요한 게 있는데 능동문이 어색한 피동문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국어 문법에는 국어 문장에는 물주구문이 없어. 원래 없는 거야, 이게. 물주가 뭐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죠? 물주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물주구문이라고 그래. 근데 원래 우리 국어 문법에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 문장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능동문이 어색한 피동문들이 있어요. 집이 물에 잠기다. 그치? 근데 이걸 물이 집을 잠그다. 이게 좀 이상해, 이게. 그쵸? 이런 게 이제 물주구문이죠. 사물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 그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집니다. 근데 영어는 쓸 수 있잖아, 그죠? 물 영어로 뭐라 그래? 워러야, 워터야? 워러야? 미국식이 워터고 영국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는 비읍 발음 들어가죠? 워터. 비읍을 좀 살짝 발음해서 워터 이렇게 하죠? 자, 질문하세요. 피동표현, 사동표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 계심? 질문이 안 계시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 형태가 같아. 모양이 같아. 왜냐하면 피동사도 파생적 피동, 이히리기 연결하고요. 파생적 사동, 이히리기, 우구추 요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 이게 같아. 모양이.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헷갈리는 것들. 학교 쌤들은 헷갈리는 문제를 내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라고? 의미로 구분하면 됩니다. 피동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고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문 볼까? 멀리 하늘이 보였다. 자, 주어는 뭐야? 하늘이죠? 하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야. 당하는 표현입니다. 이 피동사고요. 아기가 아빠에게 업혔다. 자, 누가 업었어? 아빠가, 그쵸? 그러면 아기는 업힌 거지, 그치? 피동사죠, 피동사. 그쵸? 둘 다 피동사가 되겠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기를 동생에게 업혔다. 자, 누가 업었습니까? 동생이 업었죠. 이때 주어인 내가 시키는 거야. 이게 사동 표현이 되는 거고, 그는 나에게 영화를 보였다. 누가 봤어, 영화? 나가 봤죠? 이때 주어는 그, 이것도 시키는 표현이 됩니다. 자, 시키는 표현이 있으면 사동사고,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표현이면 피동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요. 질문하세요. 없니?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서술어를 피동사와 사동사로 구분해 쓰시오. 자, 주어가 당했느냐, 주어가 시켰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 쥐가 고양이에 잡혔다. 당했죠?
피동이야.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 누가 잡았어요? 아이가 잡았고 여기 좀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 그럼 얘는 사동이야.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을 또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다음 문장이 능동문이면 능, 피동문이면 피라고 쓰시오. 바람에 문이 닫혔다. 누구야? 현정아 문이. 네? 어? 능동. 능이야? 땡, 피죠. 왜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문이지. 지가 닫은 게 아니라 닫혔다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래서 이건 당한 표현이기 때문에 피동입니다. 자,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혔다. 하늘아 뭐니? 비동사. 피동이죠. 피동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토끼고 먹혔어요. 호랑이는 행복하지만 토끼는 불행하다. 어우 호랑이 뼈 씹어 먹는 소리가 아주 그냥 예. 나는 연필을 뾰족하게 깎았다. 누구 시켜볼까? 뒤로 갈까? 옆으로? 담이나 이거 뭐야? 능동이 되겠죠? 연필 깎은 사람은 나야다. 저 주어가 깎은 거니까 능동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의미로 구분하면 쉬워요. 이게.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접사를 사용하여. 자, 접사를 사용했다니까 이거는 파생어란 얘기지. 그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 쓰시오. 굉장히 쉬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능동문이고 뒤에 있는 게 피동문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다. 자, 시은아, 이거 피동문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돼? 아기가 어머니께 안겼다. 안다, 안기다, 안기었다, 안겼다. 이렇게 쓰면 피동문이 되는 거지. 그치? 돗자리를 잔디에 깔았다. 시준아 이거 바꿔보자. 피동문으로. 잔디에. 에? 뭐라씨? What? 자 생각해봐. 피동문은 뭐라고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서 당한 애가 누구야? 돗자리? 돗자리가 당했어? 아, 저기가 나오. 잔디가 당했지. 잔디는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돗자리 깐 거잖아. 그쵸? 그럼 주어를 뭘로 만들어야 돼? 잔디. 잔디가. 돗자리. 그쵸? 잔디가 돗자리에 깔렸다. 깔다, 깔리다, 깔리었다, 깔렸다. 이렇게 쓰면은 피동인 표현이 되겠다.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주어가 동작을 하는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지 이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자, 채원아 이거 어떻게 바꿀까? 기쁜 소식이 들려. 예, 좋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렸다. 듣다, 들리다, 들리었다, 들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피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 친구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자, 이번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빈칸이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적정한 파생어, 그쵸? 접사를 쓰라는 얘기네. 사동 접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불빛이 어둠을 수지야 뭐니? 밝혔다. 좋습니다. 과거형 같이 쓰면은 he, 같이 쓰면 혔 되는 거죠.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또는 뭐 밝히다. 접사만 쓰면 he가 되겠고. 자, 뜨거운 열기가 얼음을 채비나 뭐니? 녹이다. 녹이다 써도 되고 녹인다. 현재 시제 선언함에 같이 써서 인 써도 되고. 뜨거운 열기가 얼음을 녹인다. 세 번째, 엄마가 아기에게 신발을 김유민 문이 신기다 그죠? 현재형으로 쓰면 이게 되는 거고 과거형으로 쓰면은 신겼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신발을 신겼다.
자, 그래서 사동문은 보낼사, 시킬사. 주어가 어떤 동작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의미로 구분하면 쉬워. 이거를 문법적으로 막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네 번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 쓰시오. 시키다, 되다, 하다. 1번. 그가 회장으로 선출하유미 뭐니? 되다. 음악실이 교실로 사용되다. 그럼 공통어 찾는 거니까 되다가 되겠죠? 네. 그럼 둘 다 여기는 지금 피동 형태가 되겠네. 자, 엄마가 아기를 웃게, 연료가 기계를 움직이게. 자, 현장 알기는 뭐가 들어가? 하다가 되겠죠? 개하다야, 개하다. 자, 여기는 사동표현이 되겠고. 정우가 친구들을 화해, 면접관이 지원자를 합격하느라 여기는 뭐니? 시키다가 되겠다. 그쵸? 여러분들 시키다란 말 좋아하지? 그치? 피자 시켜! 이거 아주 좋아하는 소리죠. 네.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개념 확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담이나 뭐니? 뭐야? 비동 표현이죠? 비동 표현. 이거는 뭐야? 피둥? 네? 피둥은 뭐야? 피둥. 피둥 몰라? 사리 피둥 피둥. 피둥피둥 찌다. 약간 통통한 모습. 피둥피둥. 자,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킴을 나타내는 표현. 시은아 뭐니? 사동표현, 보낼사, 시킬사, 동작, 사동표현. 자, 땡땡 표현은 동작을 당한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두고 행동을, 당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접사 이의리기를 붙인다. 시준아 뭐니? 비동 표현이 되겠죠? 비동 표현. 여기는 뭐 사동밖에 없겠죠? 사동 표현은 행동을 시키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시키는 행위를 강조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접사 이의리기 우 구, 추를 붙인다. 자,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요? 다음 페이지. 자, 실전 문제 시작. 자, 1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바르게 묶은 것은. 자, 3번이라고? 아니요. 2번이라고?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동작을 하는 문장, 능동 또는 주동. 3번하고 5번은 안 되죠? 주어가 다른 주체의 동작을 당한다. 그럼 피동이 되겠다. 그치? 다음은 2번. 문제 2번입니다.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꾸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었죠? 이렇게.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됐지? 토끼를 토끼가. 잡았다에서 접사 히가부터 피동사로 바뀌었네. 잡았다, 잡혔다. 잡았다에 히 대신 개하다를 붙였을 수 있다. 틀렸죠? 개하다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다. 사동. 문제 3번. 자, 풀렸다. 접사와 기능이 다른 것을. 자, 문제가 풀리다. 이건 피동이다. 그지? 문은 닫히다. 피동. 나는 쫓겼다. 피동. 돗자리가 깔리다. 피동. 그 다음에 연필이 깎이다. 피동. 이거는 사동이죠. 뭐가 익었어? 음식. 누가? 다른 주어가 있어야 돼. 그치? 익다, 익히다. 얘는 사동 표현이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주어가 했는지, 당했는지, 시켰는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피동, 알맞지 않은 것. 구슬이 묻히다. 아이가 안기다. 나뭇잎이 흔들리다. 차가 밀리다. 다리가 놓이다. 5번이죠? 나머지는 피동이고
5번은 사동이지. 너 질문하세요. 괜찮니? 5번이 왜 사동입니까? 5번이 왜 사동이니? 마을과 마을 사이에 다리가 놓이다. 이렇게 되겠죠? 놓게 한 겁니다. 놓게 하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있어. 개하다로 바꿔서 말 되면 사동이야. 놓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다음 5번 기억 디귿의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 자, 피동문으로 만드는 거 이희릭이나 어지다 게되나 명사되다. 그 옷은 여기저기 찢겼다. 옷이 찢기다. 찢다 찢기다 되죠. 자, 니은 어지다 게되다. 배터리가 다 되었다. 얘는 어디 있어? 얘는 없지. 배터리가 다 되었다. 여기는 조건이 뭐니? 어간에 어지다 하고 게되다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이가. 그렇죠? 2번 틀렸죠? 3번은 풀다 풀어지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명사에 사용되다 걱정되다 이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없는 것은 2번. 자, 조건에 맞춰서 찾아주는 거야. 이게 국어 문법 문제입니다. 질문 있니? 5번에? 질문 없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조건에 맞게 바꿔 쓰시오. 준우는 학급 친구들에 의해 회장으로 뽑혔다. 준우는 회장으로 뽑히다. 피동이네, 피동. 당한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행동의 주체가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 어떤 동작을 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 자, 능동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학급 친구들이 쓰기 귀찮아. 준우를 회장으로 뽑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러면 능동 표현이 되겠다. 자, 다음 7번. 잘못된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거 뭐냐면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내신 나옵니다. 야. 근데 이게 언제 나오지? 2학년 때 나오는구나.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중 피동에 주의해야 한다. 자, 미리 이야기할게요. 피동 표현은 이중 피동 안 써. 이중 피동 쓰지 않습니다. 이중 피동이란 피동 전미사가 2번 쓰이거나 피동사와 아어지다가 결합한 표현, 되다 등과 같이 피동 의미를 지닌 단어와 아어지다가 결합한 표현 등을 말한다. 예. 한마디로 보니 이중 피동 안 쓴다. 보여진다. 틀렸죠? 보인다. 이렇게 써야 돼. 또는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 되어지다. 뭐뭐 하게 되어지다. 틀린 표현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로 써야 돼. 게 되다로 써야지. 게 되어지다로 쓰면 안 돼요. 이것도 자주 틀려. 또 자주 쓰는 표현, 자주 틀리는 거 있어요. 예전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잘못 나와가지고 거기 고객센터 전화해서 이거 잘못 쓴 거니까 바꿔주세요 했는데, 잊혀지다, 잊혀질 권리 이렇게 쓰거든.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형태가 있다, 여기에 어지다가 오고 여기 또 히를 쓴 거야. 안 돼, 안 돼. 하나만 써야 돼. 잊어질 권리. 잊어질 권리로 쓰거나 아니면 잊힐 권리로 쓰거나. 이건 지금 2개 다 썼거든.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바꿨는데, 바꿔야지. 포탈 앞에 딱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서 쇼츠나 이런 거 보면은 틀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댓글 달아줘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보고서 잘못 그 표현이 또 잘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타도 많고 언론사 유튜브도 틀린 표현도 가끔 있어요. 기자들끼리 쓰면서도 틀린 표현들 엄청 많아. 고쳐야 돼. 자, 사동 표현 볼 수 없는 것은, 자, 사동은 뭐예요? 시키는 표현이지, 그치? 그럼 보는 거야. 아이들이 보였다. 그죠? 아이들이 보이다. 이거 피동이네?
높이, 담을 높이다. 뭐가 높아요? 담. 이건 시키는 표현이니까 사동 맞고. 봄을 늦추다, 늦게 하다, 사동 표현 맞고. 마음을 녹이다, 사동 표현 맞고. 나무에 앉히다, 사동 표현 맞죠? 1번이네요, 비동 표현은. 자, 그 다음 기역, 미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입히다, 입다의 사동, 깨우다, 깨다의 사동이죠. 아이를 깨우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아이를 깨우다. 낮추다, 낮다의 사동이죠. 키를 낮추다, 담을 낮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베이다, 베다의, 자 얘는 뭘까? 이건 피동이죠, 피동. 손가락이 베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손가락이 베이다. 주어가 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화를 돋우다, 친구를 웃기다 다 사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동은 3번이죠. 나머지는 사동, 3번은 피동.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봐서 만들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 불이 밝다, 그가 불을 밝혔다. 아이가 울었다, 윤서가 아기를 울렸다. 나쁜 애네. 왜 애를 왜 울려? 아이가 옷을 입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자, 기역, 디귿과 같이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가 나타난다. 그 윤서, 엄마 맞죠? 기역, 니은과 같이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박다, 틀렸다 이미, 그치? 2번 틀렸어요. 왜? 기역은 박다는 형용사가 맞아. 아 미안. 형용사이거나 자동사이면 울다 자동사 맞네. 예. 끝까지 봐야 돼.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불이 불을, 아기가 아기를 맞네. 예. 3번 디귿과 같이 주동사가 타동사면, 자 타동사가 뭐예요?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다. 입는다, 옷을 입다 타동사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아이가 아이에게 되죠. 디귿과 같이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똑같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 생략된다. 생략했어요? 아니요, 생략 안 했지? 답 4번이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11번 보기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단어에 결합하는 피동 접사와 사동 접사가 같으면 그 단어에서 파생된 피동사와 사동사 형태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단어의 형태만으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별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다, 그치? 의미로 구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기가 아버지에게 업혔다. 업힌 사람이 누구? 아기, 그치? 당한 표현이니까 피동. 아버지께 아기를 업혔다. 자, 업힌 사람은 누구? 아기죠? 근데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 사동 맞네. 깃털이 공중에서 날렸다. 깃털이 날리다. 피동. 이름을 날렸다. 사동, 그쵸? 예. 시키는 형태가 되니까. 어젯밤에 모기에 물렸다. 당했죠? 주어가. 여기 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주어 생략되어 있고. 개에게 뼈다귀를 물렸다. 물게 하는 거죠? 네, 사동. 바다가 보인다. 피동. 나는 선생님께 보였다. 사동. 소리가 들리다. 피동. 선생님께 그간의 사연 들렸다서 다 맞네? 자, 요럴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거꾸로 올라가.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는 거꾸로 가면서 확실한 거 제끼면 됩니다. 확실한 거 제끼면 되겠죠. 자, 얘는 역시나 확실한 거 제끼면 되겠다. 2번이 의심스럽다, 그치? 자, 이건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 되겠다. 날게 한 거죠. 누군가가 깃털을 날게 한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질문 없니? 자, 이번엔 부정 표현과 중의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부정 표현은 미리 이야기합니다. 부정 표현은 두 개 있어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두 개가 있고, 안은 의지 부정이다. 그리고 단순 부정이에요. 의지 부정은 뭐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야. 나 숙제 안 해! 이게 의지 부정이죠. 숙제 안 해! 게임할 거야! 이런 거. 단순 부정은 비가 안 와! 이런 게 단순 부정입니다.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에요. 하고 싶어도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아, 나는 공부를 못해. 이게 뭐니?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뜻이야. 나 공부 안 해. 라고 말하면 쥐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 밥 안 먹어. 의지부정이죠. 나 밥 못 먹어. 먹고 싶어도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 간단합니다. 안 뒤에 동사나 형용사 나오면 짧은 부정문. 못 뒤에 동사 있으면 짧은 부정문. 이 못은 뒤에 동사만 있어야 됩니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못 예쁘다 이런 말 없어요. 못 아름답다 이런 말 없어. 그때는 단순 부정이기 때문에 안을 써야 돼. 안 예쁘다, 안 아름답다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긴 부정문. 길게 쓰는 부정문.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마찬가지 지 않다는 동사, 형용사, 어간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지 못하다는 동사, 어간에 연결해서 쓴다. 예쁘지 못하다 이런 말 안 써요. 못하다는 능력 부정입니다. 능력 부정. 질문. 괜찮니?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지? 공부 못해? 수학은 못할 수 있어. 야, 수학은 어려워요. 진짜. 근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다른 과목들. 특히 국어 안 하는 사람들 많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후회가 돼요. 국어 읽는 거 싫어해서 안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엄청 힘들다. 보여줄까? 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거든? 이게 다 지문이야. 이거 다 읽어야 돼. 몇 시간이요? 이거 한 6분? 6분에서 7분 안에 읽어야 돼. 네? 6분에 7분에 읽고 뒤에 문제까지 풀면은 한 8분에서 9분 정도?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연습이 중학교 때 안 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국어가 빵 돼요. 중학교 국어는 쉬워. 중학교 학교마다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내요. 그리고 내용이 짧아. 보통 한 단락당 내용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국어를 그 점수를 자기 점수와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진짜로 한 교과서 한 3-4번 봐도 점수 나와. 어느 정도 뭐 8, 9점 나와요. 그걸 자기 점수로 착각을 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금 보여준 시험지처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저거 불고서 점수가 딱 반 나와. 한 40점, 50점 나와요. 그래서 충격 먹는 거. 나 국어 왜 못하지? 이렇게 돼버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그죠? 물론 중학교 때 꾸준히 공부 연습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도 점수가 조금 깎여요. 중학교 때는 100점짜리 많아. 한 반에도 100점이면 뭐 3, 4명, 4, 5명 이렇게 돼요. 중학교 시험은 쉽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전교에서 100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너무 어려워.
그거 어려워져요. 그거 여러분들 미리 연습시키는 게 좀 우리가 하는 수업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 수업을 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읽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 연습 시키려고 우리 클리닉 시간에 소설 읽기 하는 거야. 장문도 쓰는 겁니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면 다른 사람 글의 구조가 좀 보이거든. 그래서 틀에 맞춰서 글쓰기 연습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어차피 안 읽잖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글씨 좀 예쁘게 써요. 나 눈 아파. 예. 피드백 하려면 눈 아프니까 좀 또박또박 좀 쓰자. 예준이가 글씨 너무 날렵 써가지고 눈 아팠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도 글씨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가지고. 자, 계속 보자요. 자, 중의적 표현은 뭐냐면 중복 의미 이거죠? 중복 의미야. 이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안 왔다 이렇게 쓰면은 의미가 두 개가 생기지. 어떤 의미가 있어? 몇 명 왔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걸 중의성이라고 그래.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말이 좀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어려워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많이 틀려. 이 중의적 표현이. 자, 그럼 보도록 해봅시다. 부정 표현. 어떠한 사실이나 생각 등의 서술 내용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부정부사 안, 못. 부정용은 아니하다, 못하다. 아니하다를 줄이면 안타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걸 줄이면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안부정문. 단순 부정 또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른 부정을 나타낸다.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눈다. 자,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짧은 부정문, 부정부사, 안, 아니, 서술어. 긴 부정문, 용언의 어간에 지, 않다. 자, 않다가 아니하다의 준말이야. 나는 친구 집에 안 갔다. 의지 부정이죠. 갈 수 있었는데 지가 안 갔어. 긴 부정문, 나는 친구 집에 가지 않았다. 아직 꽃이 안 폈다. 이건 단순 부정이지, 그치? 날씨가 맑지 않다. 단순 부정입니다. 오늘 밤에 또 눈 많이 온다 그러는데. 인천은 뭐 많이 와봤자. 자, 이번엔 못 부정문이죠. 능력 부족 또는 외부 원인에 따른 부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있습니다. 자, 짧은 부정문, 부정부사 못, 그 다음에 서술어. 긴 부정문, 어간에 지 못하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 다 못 풀었다. 능력 부족이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 다 풀지 못했다. 긴 부정문. 비가 많이 와서 소풍을 못 갔다. 역시 마찬가지죠. 외부 여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못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소풍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번에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 표현인데 명령문, 청유문 부정 표현은 안부정문이나 못부정문을 쓸 수 없고 보조동사 말다를 활용하 나타난다. 명령문 지마, 지마라. 청유문 지 말자. 수업시간에 떠들지 마라. 수업시간에 떠들지 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마, 지마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어디 보자. 부정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예문. 나는 숙제를 안 했다. 나는 숙제를 못 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의지 부정이고 아래 문장은 능력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사과를 먹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 의미가 벌써 세 개가 나오는 거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과 먹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나는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나는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성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막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번엔 중의적 표현 설명을 보도록 하지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쉼표 또는 보조사 읊는 사용 또는 꾸미는 말의 위치 변경,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잘못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주고 이것을 올바르게 고친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쓰면 아름다운 게 고향인지 아니면 하늘인지, 그죠?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요? 고향의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미는 말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 또는 아름다운 고향의 하고 쉼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하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한 명도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몇 명만 왔는지, 이런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보조사 써줘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조사를 활용을 해서 의미의 중의성을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오늘 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사고. 오늘이요? 빗썸이라는 데가 있어. 빗썸이 뭐 하는 데냐면 비트코인 주고받고 하는 그런 중개 업체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중개 업체인데, 어떤 사고가 났냐면 그 상품 맞춘 사람 보너스로 2,000원을 줘야 돼. 2,000원을 지급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잘못한 거야. 2,000원만 줘야 되거든? 근데 코인을 2,000개를 준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 속된 말로 지읒됐단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1억 2천인가 1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 네? 근데 그걸 저게 되었어요? 이해되니? 한 개에 얼마예요? 1억 2천. 지금 코인 하나가 1억 2천, 1억 4천만 왔다 갔다 해. 야, 1억인데 그럼 그러니까 2,000원만 줘야 돼. 당첨된 사람들, 보너스 당첨된 사람들 2,000원씩만 줘야 되거든? 이거를 2,000개씩 준 거야. 나 주지. 미쳤죠? 그 회사 뭐?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62조 원 나갔대. 그럼 어떡해요? 물론 이제 회수를 하겠지. 그래. 회수해야지. 안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아직 회수 안 된 게 한 몇백억 원은 아직 회수가 안 됐대. 빼줘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 2,000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 왔는데 내가 계좌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2천억이 있어. 몇 천억 들어온 거야. 그럼 바로 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날르는 거지. 다른 나라로 가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조사 하나,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러죠. 이거 뭐하러 배워요? 이거 그냥 말장난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해야 되거든, 그치?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자 뉴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 직원 큰일 났지 지금. 이해됐니? 잘리기만 하냐? 몇 년 전에 한맥증권도 있었어. 아주 유명해요.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니까 주식 주문을 해야 되잖아. 주식 주문을 하는데 원래 이 업체가 4억인가 5억에 아니구나 40억인가 50억을 주문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0000 누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주문을 40억을 넣어야 되는데 0 하나 더 붙여가지고 400억을 주문을 해버렸어.
회사 망했습니다, 이거. 직원 실수 하나로 회사가 이거 400억을 어떻게 해? 돈이 없잖아, 그치? 회사 부도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 다 망한 거야. 증권은, 주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짜잘하게 조사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느냐? 지금은 이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한 글자 갖다가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 중의적 표현. 자, 관용 표현이 있죠? 손이 크다. 이게 진짜로 손 크기가 큰 건지 아니면 씀씀이가 호한 건지. 보통 우리가 관용 표현으로 손이 크다 언제 쓰니? 돈 많이 쓸 때, 뭐 물건 많이 살 때. 아, 우리 엄마는 손이 커가지고 마트 가면 보통 20-30만 원 써. 뭐 이래 버리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가 크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 배가 뭔지 몰라. 먹는 배가 큰 건지, 타는 배가 큰 건지, 친구 배가 큰 건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 범위. 예쁜 지안이의 인형 했는데 예쁜 게 지안인지 아니면 인형인지 이 모르는 겁니다. 비교 표현. 그는 나보다 빵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그가 좋아하는 게 나하고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도 빵을 좋아하는데 내가 빵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지 이거 의미가 중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 둘이 같이 결혼한 건지 아니면 철수도 결혼하고 영희도 결혼했는지 이게 중의적 표현이야. 자, 부정표현. 음식을 전부 먹지 않았다. 하나도 먹지 않았다. 일부만 먹지 않았다. 이렇게 중의적 표현이 생겨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뉴스 예를 들었지만 표현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어그러져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어그러지고 진짜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워. 정말 쩔치니 서로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단어 하나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해요. 서로 오해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다.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말 잘못 들어서 싸운 적 있냐고. 많아. 자, 개념 확인문. 요거 우리 살펴봐야지. 자, 부정문에서 주의할 것. 부정부사 못은 주로 동사만 어울리고 형용사 앞에는 올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다만 일부 형용사는 긴 부정문 형태로 쓰여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요렇게는 쓸 수가 있어. 못 만족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죠. 만족하지 못하다. 요렇게는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알다, 모르다와 같은 일부 동사와 아름답다, 울퉁불퉁하다, 사랑스럽다와 같이 음절이 긴 형용사는 긴 부정문 형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그랬는지 못 알아요. 안 되죠? 이 길은 울퉁불퉁하지 않다. 이 길은 안 울퉁불퉁하다. 안 되죠? 질문.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해. 근데 평평하다는 발음이 틀렸지? 평평이라도 평평. 평평 아닌데? 평평인데 평평. 요 발음 되게 어려워해요. 요 발음. 외국인들이. 자, 부정 표현이 바르게 쓰인 문장이 O. 그렇지 않으면 X. 이 칼은 안 날카롭다. 돼요? 안 되죠. 날카롭지 않다. 이렇게 써야 돼.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못 알아요. 틀렸죠? 알지 못해요. 이렇게 써야지. 이 꽃은 아름답지 않아. 되죠? 질문하세요. 다음 내용 개념 확인 문제.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부정부사는 단순 부정이나 주체 능력에 따른 부정을 나타낸다. 시준이야 맞니?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능력 부정 아닙니다.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이 되겠고. 부정부사 못은 주체 의지에 따른 부정을 나타낸다. 채원아 맞니? 아니죠. 방금 얘기했지만 의지가 아니라 능력 부정입니다. 부정부사 안과 못은 모든 동사와 형용사 사용할 수 있다. 수지야 맞아? 네. 수지 맞아? 아니요. 맞아? 네. 맞아? 아니요. 큰일 났네. 네? 엄마한테 일러야지. 틀렸죠? 네.
모든 동사 형 사용할 때 안 됩니다. 못은 안 돼, 못은. 청유문과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동사 말다를 사용한다. 할인아 맞아? 맞죠? 그래서 청유문은 지 말자, 명령문은 지 말라, 말하라. 두 번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부정문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짧은 안부정문, 긴 안부정문, 짧은 못부정문, 긴 못부정문 이렇게 돼 있고 나는 그녀를 못 만났다. 시연아 어디로 가야 돼? 짧은 못부정문. 왜 만나려고 했을까? 빌린 돈 받으러 갔구나.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다민아 어디로 가? 긴 안부정. 긴 안부정문. 그렇죠?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씨가 풀려가지고 한 7도, 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요? 그러니까 그때 안개 끼고 또 먼지도 와가지고 뿌렸다, 그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옷 가볍게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 어제부터 또 날씨 추워졌습니다. 아기가 밥을 안 먹는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짧은 안부정문. 밥을 왜 안 먹을까? 간식 많이 먹었나 보다. 할머니께서 빨리 걷지 못하신다. 긴 못부정문.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면 오, 못이면 세모. 자, 아니면 안, 못이면 못.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친구를 찾지. 하늘 무늬. 못. 시력을 보호하려고 텔레비전을 현정아 무늬. 안.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에 하유미 무늬. 못. 나는 그 일을 김유민 무늬. 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네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예쁜 아이의 눈을 보았다라는 문장은 아이가 예쁘다라는 의미와 뭐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채민아 뭐야? 예쁜 아이, 예쁜 눈. 그쵸? 그러니까 눈이 예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눈 예뻐요? 네. 아침에 거울 보면 만족해? 아니야? 할인이 만족해? 아니야? 수지는 만족 안 해? 눈은 예쁘죠? 눈은 예쁘잖아. 눈꺼풀이 이상해서 그렇지. 아, 눈은 자체는 예쁘잖아. 눈 형성하는 이 눈꺼풀이 이상하니까. 아닙니까? 자, 이처럼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중의 표현이라고 한다. 중복 의미 표현.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계시나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떠한 사실이나 생각 등의 서술 내용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김유민 문희. 집중 안 한다. 집중. 부정 표현이다.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이다. 자, 단순 부정 또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 의지에 따른 부정을 나타낸다. 채비나 문희.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주체의 땡땡 부족. 자, 뭐가 부족할까? 하늘이 뭐야? 능력 부족.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할이나 문희. 중의적 표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문제 푸세요. 시작. 자, 문제 1번. 부정 표현이 바르게 쓰인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길이 밀리지 못했으면 좋겠다. 나가 죽어. 못했으면이 아니라 안 왔으면.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지. 외국인이면 괜찮아. 근데 한국 학생이면 혼나야 돼. 배가 부르니 간식을 먹지 않자. 얘네 또 뭐래? 먹지 말자. 깜빡 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했다죠. 깜빡 잊었다라고 능력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이 고장나서 메일을 못 보냈다. 답 4번이죠. 외부 원인에 의해서 안 되는 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 왔다.
자, 두 번째. 부정표현 의미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 외부 원인에 따른 부정 맞고. 앞산에 아직 단풍이 안 들었다. 단순 부정.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왜 화가 났지? 친구가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그쵸? 잠수 탔으면 왜 전화 안 받아? 나한테 전화한 거는 잠수 탄 게 아닌데?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왜 화가 났을까? 친구가 욕해서? 아니면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딴 남자 만나서? 딴 남친 만나서? 아니면 나한테 욕해서? 살을 빼려고 군것질을 안 한다. 주체 의지에 따른 부정. 철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주체 등에 따른 부정. 그쵸? 틀린 건 3번이죠? 강요가 아니지. 이거는 의지 부정이죠. 의지 부정. 3번 안이 들어가야 적절한 것은 차를 놓쳐서 제 시간에 안 맞춰갔다. 꽃 구경을 가는데 꽃이 하나도 안 피었다. 2번이네. 질문 없어요? 예. 네 번째.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보기 문장을 바꿔 쓰시오. 우리 아침 일찍 출발하자. 자, 부정표현이야. 어떻게 바꿀까? 우리 아침 일찍 출발하지 말자. 출발하지 말자. 그쵸? 왜냐면 하자 청용이니까 출발하지 말자. 아침잠이 많은가 보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영화를 안 봤다. 나는 영화를 못 봤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짧은 부정문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부정부사의 부정을 표현하고 있고 기억은 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영화를 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니은의 나가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나가 영화를 보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몰라요 이거는. 아쉬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니들은 영화 좋아하니? 네. 아니요. 잼민이는 무슨 영화 보나? 재민이 아니. 주토피아 뭐 이런 거 보나? 저희 신비한 거 들었어요. 신비 아파트? 그 뭐야? 신비 아파트 만화인가?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 중 부정 표현이 바르게 쓰인 문장은 그나마 볼까요? 코끼리는 육식 동물이 아니다. 맞죠? 상자 안에는 사탕이 하나도 없다. 되네? 이번 여름은 날씨가 별로 못 덥다. 뭔 소리래? 갑자기 손님이 와서 너와 약속을 안 지켜서 안 되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경기 이기지 않았다 아니라 못했다. 너무 쉽네. 1번 기억 니은. 7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아의 일기. 자, 수아라는 이름 많다. 그치? 여러분들 친구 중에 수아 있어요? 없니? 최수아, 이수아, 김수아, 박수아, 정수아. 학교 등굣길 버스 안에서 오늘 아침 버스에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그때 나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떡하지? 망설이고도 잠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할머니를 못 본 척하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는 척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정말 잠이 들었다. 결국 학교 앞에서 내리지 못하고 내정거장이나 지나치고 말았다. 학교까지 뛰어갔지만 결국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앞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수아가 잠이 들어서 학교 앞에서 못 내렸구나. 수아는 할머니를 못 본 척 하려고 눈을 감았구나.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못 일어났구나. 틀렸죠? 네. 수아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구나. 수아는 내정거장을 되돌아가느라 학교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구나. 틀린 거는 3번. 여러분들은 자리 양보해요? 안 하는구나. 네. 할 일이 없었어. 보기를 바탕으로 부정표현의 실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조가 약속을 안 지켰다. 영조가 약속을 못 지켰다. 이 방은 못 깨끗하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방은 깨끗하지 못하다. 도서관에서 떠들지 마라. 자, 보기를 통해 부정표현을 다양하게 실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기억과 니은을 통해 부정부사 안과 못의 사용에 따라 문장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디귿을 보니 형용사에는 짧은 못 부정문이 어색함을 알 수 있고 니은을 보니 형용사의 못 부정문 긴 형태로 쓰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구나. 그쵸? 깨끗하지 못하다. 미음을 통해 명령문의 부정은 보조동사 말다를 활용하는데 미음의 말하는 말아라로는 쓰지 못함을 알 수 있어. 자, 틀린 건 뭐예요? 몇 번?
5번. 5번 말하라 쓸 수 있어요. 지 말 알아라. 이거를 줄여서 말하라고 쓰는 거야. 9번 앞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마라. 동생은 나이가 어려서 그 영화를 못 본다. 기억하지 않다는 주어인 나의 의지에 따른 부정을 나타낸다. 그렇고 기억에 하지 않기로는 안 하기로와 같이 짧은 부정을 바꿀 수 있죠. 니은에 사용하지 마라는 사용하지 않아라와 같이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되죠. 사용하지 않아라 안 됩니다. 3번 틀렸고 10번 중의적 표현이 드러나는 문장이 아닌 것. 예쁜 동생의 미소를 보아라. 예쁜이 동생하고 미소를 꾸며주고 있네. 나와 그녀는 올해 결혼했다. 같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각자 결혼했는지 몰라요.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뭐야 얘는 아무것도 없네. 민우는 영희와 철수를 도왔다. 이게 민우가 영희도 도와주고 철수도 도와줬는지 아니면 이렇게 민우하고 영희가 철수를 도와줬는지. 너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빵. 예,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11번. 기억을 중의성이 해소되도록 고쳐 쓰시오.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몇 명만 왔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질문. 괜찮습니까? 또는 이 는을 앞에다가 붙여도 돼요.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는 보조사 는 붙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뒤에 실력 향상 문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16문제밖에 없네. 해갖고 와야 된다요. 끝.